자, LNF 전략 부분은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잡아드렸는데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 LNF 쪽의 경우는 일단은 당일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지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매도가 일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 설정을 잡고, 그리고 뭐 고점과 저점의 절반까지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고가가 29만 5,500원, 그리고 이제 시가 부분이 22만 7,500원, 그러면은 대략 7만 2천원 정도 되거든요. 3만 6천원, 그러면은 26만 3천원, 26만 4천원 정도 되겠네. 26만, 잠시만, 계산이 제가 잘못됐나요? 22만 7,500원, 고가가 29만 5천원. 그러면은 6만 8천원이 되겠, 6만 8천원, 6만 8천원, 그죠? 6만 8천원. 그러면은 3만 4천원. 3만 4천원을 해주면, 26만 1,500원 정도? 맞나요? 또 잘못됐나? 계산을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 암산이 안 돼. 이제 저도 이제 암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29만 5,500원 마이너스 22만 7,500원 해주면 얼마예요? 6만 8천원이죠. 그러면 3만 4천원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3만 4천원 플러스 22만 7,500원 해주면 26만 1,500원 정도 맞네요. 26만 1,5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몸통의 절반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저 똑바로 살아, 똑바로. 스팸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 보이스피싱 하지 말고. 아휴,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의 기준과 시가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26만 1,500원인데 26만 원 정도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요 라인의 1차적인 뭐 지지 설정 범위를 한번 놓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굉장히 오버슈팅이 있었는데 그 힘이 뭐 사실상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에서의 거래소 이전 상장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코스피 쪽에 오는 게 외국인은 이제 기관들의 비중 부분에 있어서 수급 논리가 좀 더 용이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금 조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용이하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주봉상의 흐름에 절반 이상의 꼬리가 달리지 않는 한, 뭐 절반이 달린다 해도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거든요. 바닥 인식 구간에서 꼬리가 몸통에 윗꼬리 달리는 건 그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정점에 있을 때, 고점에 놓여져 있을 때 기준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일단 LNF의 기준은 오늘 5%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사실상 확대를 했어요. 아쉽게도 이제 뭐 포스코 DX를 문자 사인까지 들여서 따라붙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너무 3만 6천 원대, 3만 6천 원대 그 정리한 이후에 재편입 기준을 못 잡은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면은 좀 따라붙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못 따라붙었어요. 못 따라붙었고, 그리고 뭐 포스코 엠텍을 지금 뭐 따라붙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결론은 이슈 불거진 상태에서 오늘 29만 원 돌파 시도까지 준 쪽 다시금 눌렸지만은 이 부분은 전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해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거래를 터뜨리고 바닥에서 양봉을 줬기 때문에 정점에서의 거래도 아니고 바닥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을 줬기 때문에 저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요인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기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기준에서는 29만 원, 또 주봉에서도 뭐 29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 라인을 재차 뚫고 명목 가격 뭐 30만 원 뚫고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그 2차 전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였죠. 에코프로 BM 다음이었는데 그 뭐 밑도 끝도 없는 에코프로가 사실상 우리도 그쪽에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LNF 같은 경우에도 글쎄 오늘 테슬라 쪽의 시간의 흐름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LNF 쪽의 흐름 오히려 미끄러져 있을 때 5%가 아닌 이제 뭐 10% 비중으로 확대를 하고 들여다본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를 따라붙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의 흐름이 좀 강도 있게 연출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LNF도 위쪽 공간 29만 원 수준이었다 한다면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 포스코 DX 쪽을 15% 공방 기준에서 3만 1,000원까지 해서 아마 편입 설정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할 때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변동성 종목은 계속 나오니까요. 어찌 됐건 나오니까 일단은 LNF의 기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의 분할 매수라고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LNF의 오늘 뭐 평단은 위에 잡힌 걸로 설정을 해서 전략을 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네 번의 분할 매수의 평단도 잡아놓긴 하겠지만은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보고 평단이 오늘 문자가 촘촘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29만 2천 원에 나갔고 그리고 28만 또 건방을 떨어서요. 8천 원으로 보내드려도 되는데 28만 9천 원으로 그리고 27만 7천 원 그리고 27만 2천 원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좀 촘촘한 구간이기도 한데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평단보다 당연히 높을 수 있죠. 당연히 높으신 분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5%두 번 분할 매수로 원래는 설정을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평균 단가는 28만 2,500원.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만 조금만 더 돌려놓게 된다면 뭐 그렇게 크게 버거운 수준은 아닐 텐데 위에 이제 잡히신 분들 기준에서로 따지면 29만 500원이 평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일단 그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들어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이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29만 500원 따지면 14,000원 6% 5%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돌리면 뭐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옳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고 이쪽을 녹화를 뜨는 사이에 또 IT 쪽의 변동성에 있어서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 좀 눌림폭이 확대돼 버렸네. 차익 실현 문제 나가기 전에 일단은 LNF 주봉으로 대처하실 걸 권해드리고 또 일봉으로도 뭐 나쁘진 않아요. 바로 앞전 고점에 대한 그 흐름이긴 한데 전체적인 거래대금 기준 설명을 드렸죠. 거래를 터트리고의 흐름에 그것도 저기 앞에 고점을 넘기는 그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흐름이라면 결코 뭐 나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하여간에 가급적이면은 뭐 전일 고점 위로 올려놓으면 제일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빠르게 합류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VIP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가급적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실 때 그때 이제 접속하셔서 이제 그때 기준에 함께 하시면 되겠죠. 왼쪽 하단 전화번호 나온 쪽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N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뭐 오늘 개정 초에 설정해 드린 그 전략 범위 그대로 비중을 줄이는 부분도 45만 원 이하 또 43만 3천 원 뭐 이렇게 기준 잡았잖아요. 지금 뭐 편입 기준 그리고 개장 초에 그 공포감 덜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또 시초가의 흐름 대비해서의 흐름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